안녕하세요. 인생 명작입니다. 본인이 혹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최근 넘쳐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회피형 애착 유형, 발달장애, 인지장애, ADHD 등 많은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나도? 하는 생각에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혹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도 잘 해결되지 않고 근심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삶은 원래 힘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걸까요?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말 뿐 아니라 표정,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합니다. 이 능력은 IQ나 EQ보다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이런 능력은 자연스레 발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양북스에서 펴낸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지친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사전적 뜻은 자신 주변의 세상과 소통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부분에서의 장애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살면서 힘이 들거나 해결하려 노력할 때 치료를 위해 검사를 받기도 한다. 그러다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회색지대 혹은 경계 영역, 즉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를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최근 발달장애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혹시 나도 그거 아닐까 하는 마음에 병원이나 심리치료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다. 발달장애든 아니든 그 어떤 경우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꼼꼼한 문진과 진찰, 발달검사 등이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찰해보고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문진과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진 스크리닝 테스트만 하고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진단을 내리면서 약까지 처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또 여러 번 오랜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장애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레이존, 즉 회색지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을 비용과 노력 등을 들여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니라는 말에 당황스러운 것이다. 장애도 아닌데 본인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별거 아닌 문제로 취급받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레이존이 장애로 판정받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힘든 경우도 많다. 장애로 판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건강한 사람들과 대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그레이존 성향과 성인이 된 이후의 그레이존 성향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연속된 시점으로 본다면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나 어떤 특성 때문에 유래한 것인지를 되짚어 보면서 좀 더 깊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인 금쪽이에서도 결국 부모가 금쪽이인 경우, 특히 부모의 유년 시절에서 부모가 금쪽이가 되어 금쪽이를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레이존에서 고통받았지만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레이존의 사람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보다도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 사람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왜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지? 하며 화가 났던 적이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지만 대화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사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자폐증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는 사람을 자폐증으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흔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이렇듯 소통이 힘들고 사회성 없는 사람을 가리켜 커뮤니케이션 장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래 말을 더듬거나 표현이 능숙하지 않은 언어장애,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말소리 장애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이와 다르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중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EQ 감성 지수보다 사회 적응 능력 혹은 행복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장애인지 아닌지보다는 남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감정을 빠르게 판단하고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능력은 애착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요즘 세대에서 흔히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요즘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서적으로 상호성이 결여되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관계 맺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들은 나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실질적인 소통이 어려운 경우다. 바로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스스로 스몰 토크를 하기 어렵거나 이야기를 끌어가기가 어색하고 심지어 이런 소통 문제 때문에 업무 처리까지 힘들어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이니 훈련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갖췄지만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은 마음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친밀한 감정을 표출하는 일이 드물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서적으로 상호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높다. 마음의 벽이 있어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지만 감정을 나누는 능력은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기 힘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보다 고독함을 즐기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스키조이드라고 볼 수 있다.
스키조이드는 분열성 인격 장애로 분류한다.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애정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본인 스스로 삶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런 유형은 보통 자폐성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회피형 애착 유형과는 좀 다르다. 회피형은 양육 환경 때문에 고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키조이드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정신분열적 기분 장애를 뜻하는데, 스키조이드는 감정이 메마르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사람들이지만, 회피형 애착 유형은 오히려 타인과 있을 때 MBTI의 2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단숨에 친해지는 경우도 드물다. 더 나아가 애착 유형에만 회피형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회피형인 회피형 인간 유형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먼저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유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회피형 애착 유형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양육자가 적절한 관심만 주더라도 예방이 가능하다. 성인도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고 응답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고, 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들어도 좋을 것이다. 주변에 꼭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협력할 때도 유리하다. 반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부르거나 감정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 사고가 우수한 S타입으로 보는데, 극단적인 S타입인 사람을 공감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본다. S타입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E타입에 반대되며 규칙이나 동일성에 대해 집착이 있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다고 본다. 이런 타입은 그레이존뿐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S타입이라면 그 특징을 갖는다. S타입의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구조나 규칙, 옳고 그름에 대해 관심이 높다. 시스템적인 뇌가 강한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수다를 지루하다고 느끼기 쉽다. 그런데 자신의 관심사에 사람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지각 추론 능력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거나 친해지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사람들을 검사하면 지각 추론 능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작업 기억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관점에 집착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고집하는 성향이 있지만, 귀로 듣고 기억하는 청각적 기억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바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객관화와 도식화하는 능력이 있어 복잡한 현실에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사소하거나 감정적인 일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앞에 말한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도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회피형인 사람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이 환경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누구에게 감정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허락하지 않지만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먼저 이런 자신의 특징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 중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인간 관계가 힘든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봤다. 이 사람들을 발달장애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장애로 진단된 경우보다 더 힘들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여부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특성은 검사나 진단보다는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힘들거나 주변 사람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야 효과적인 처방을 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뇌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 몇 개밖에 안 되는 기준으로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발달장애로 진단받았더라도 다른 개념과 체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진단명이나 진단 체계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해결책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간관계나 애착관계에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고통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어 살아간다면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레이존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레이존에서 자신을 찾아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깊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레이존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더욱 넓혀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